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운의 알고리즘, 현존 정혜도 지음, 소울 소사이어티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현존 정혜도.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통해 지난 15년간 15,000여 명을 상담했고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성한 타로 마스터들의 마스터이다. 유년 시절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저자는 타로 카드를 만나면서 운명의 방향이 바뀌었다.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타로 카드는 운명처럼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소울 힐러라는 자신의 소명을 찾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삶의 희로애락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저자는 그동안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과 운명의 원리 및 운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법칙에 관한 통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타로마스터 정혜도 채널에 20만 구독자와 소통하며 쌓은 집단 무의식의 에너지 파동을 분석하여 운의 알고리즘을 집대성했다. 수백 명의 타로 마스터가 활동하는 한국 소울 타로 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타로 상담 플랫폼 소울톡의 이사를 맡고 있다.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무한도전, 비디오스타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고 네이버, 피키캐스터, 노블레스 등 다수의 매체에 타로카드 콘텐츠를 연재하기도 했다. 또한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에서 특강 및 자문을, 숭실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해왔다. 차례, 프롤로그, 제1장, 무엇이 운을 만드는가, 제2장, 운의 알고리즘 법칙, 제3장, 잘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 제4장, 안 될 운명을 멈추는 알고리즘, 제5장, 운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 제6장, 운명을 바꾸는 선택의 타이밍, 에필로그. 프롤로그, 운의 알고리즘을 알면 운명이 달라진다. 2016년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 타로 상담 예약이 있어 나는 여느 때처럼 상담소로 출근을 했다. 이윽고 예약 시간이 되자 한 여성분이 웃으면서 상담소 안으로 들어오셨다. 상담은 30분 정도 이어졌다. 상담이 끝나고 난 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손님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무척 궁금했다. 손님의 개인정보를 내 쪽에서 절대 먼저 묻지 않는다는 나의 원칙을 깨고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저요, 방송 작가예요. 순간 눈이 번쩍했다. 방송 작가라면 마리텔 작가 중에 아는 분이 있지 않을까?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이하 마리텔은 당시 내가 꼭 나가고 싶었던 방송 프로그램이었다. 타로 마스터라는 나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조언을 해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님조차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을 반대하셨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직업이 사람들로부터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를 창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는 바람도 그와 같은 연장선이었다. 유명 셰프들이 TV에 나와 멋진 요리 실력과 재담을 보여준 덕분에 요리사가 선망의 직업이 된 것처럼 나도 방송에 출연해 나를 좀 더 알려서 타로마스터라는 직업의 위상을 높이고 싶었다. 당시 기준으로 마리텔은 나의 그런 소망을 실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이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리텔에 출연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왔다. 제가 마리텔에 출연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손님이 대답해주던 장면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어머나, 제가 마리텔 방송작가예요. 오늘 회사에 들어가서 회의 때 제안해 볼게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 금요일 작가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혜도 선생님,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괜찮으시면 상암동 MBC로 오셔서 녹화하시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운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귀인이 나에게 와주었고 나는 바라던 대로 마리텔에 출연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리텔 녹화를 마치고 딱 2주가 지난 뒤 내가 8년 동안 간절히 소망했던 꿈을 이루게 되는 전화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MBC 무한도전 제작팀인데요. 정혜도 선생님이시죠? 섭외권으로 전화드렸어요. 나는 대학생이던 2008년 SBS 공채 개그맨 10기에 도전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한 번의 최종 심사까지 통과했었다. 공채 개그맨이 된 나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MBC 무한도전 출연을 개그맨으로서의 최종 꿈으로 품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무대가 부담스러웠고 개그를 위해서 망가지는 연기를 하며 자괴감이 들었다. 오히려 무대 뒤에서 개그를 짜고 대본을 쓸 때가 행복했다. 나는 연기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1년 반 동안 연습생으로 대학로 우차사 무대에 섰지만 결국 본방송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 개그맨이 아닌 타로 마스터로서 무한도전에 출연해 최고의 MC 유재석님을 비롯한 쟁쟁한 선배님들 앞에 두고 타로 카드로 상담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저 운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우연히 기회가 닿았던 것일까? 타로 마스터로서 내가 지난 15년간 연구한 결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맥락 없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결코 없었다. 나는 개그맨 연습생 시절에도 틈틈이 타로 상담을 했는데 당시 예능 작가들에게도 무료로 타로 상담을 해주었고 그들의 고충을 성심껏 들어주었다. 개그맨을 그만둔 후에도 예능 작가들은 타로 상담을 받기 위해 나를 종종 찾아왔었고 그 인연으로 마리텔 방송 작가가 귀인으로 내 앞에 앉게 된 것이다. 또 나는 매주 토요일 무한도전을 시청하면서 내가 무한도전 출연자들의 궁합을 타로카드로 보면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었다. 언젠가는 방송에 출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었다. 촬영을 하러 가서 들은 사실인데 당시 무한도전의 다음 프로젝트는 2명씩 짝을 지어서 게임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상황에서 무한도전 김태호 PD님이 내가 출연한 마리텔 방송을 보았고 무한도전 멤버들 간의 궁합을 타로카드로 보면 재밌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나에게 섭외 연락이 오게 된 것이었다. 나는 이미 수백 번 이상 무한도전 출연자들의 궁합을 타로카드로 보는 장면을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녹화를 마칠 수 있었다. 이웃집에서 TV로 본방송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 흘렀다. 기도라는 또 다른 은혜 알고리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나의 기도와 생각의 파동이 그동안 우주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임계점을 넘은 것이었다. 매 순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과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며 타인과 교류하며 살아간다. 이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때 에너지의 떨림 현상을 진동이라 부른다. 사람이 발생시키는 진동, 즉 에너지의 파동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부르며 서양에서는 주파수라고 부른다. 이런 에너지의 파동이 모여서 나를 둘러싼 파장이 형성된다. 나는 이 파장을 운의 알고리즘이라 명명했고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이 운을 연구해왔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타로카드라는 도구를 활용해 약 15,000여 명을 상담하며 무의식의 빅데이터를 축적해왔다. 타로카드는 수천 년의 실증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도구로 동양의 주역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다. 한편으로 나는 실용학문인 경영학 박사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임원과 대표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왔다. 이렇게 점과 경영학이라는 상반된 분야를 공부하면서 운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생활에 즉시 적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의 알고리즘을 정리했다. 한때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나의 운의 알고리즘을 알고 나서 꿈꾸던 것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었다. 한국 소울타로 협회를 이끌며 1000명 이상의 타로 마스터를 양성했고 유튜브를 통해 20만 구독자들이 당면한 고민의 해답을 찾도록 돕고 있다. 내 상담을 받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들이 1년 이상 대기 중이며 타로 콘텐츠 서비스와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운의 알고리즘을 알고 난 뒤 나의 육체, 마음, 영혼이 평온해졌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아들, 딸이 곁에 있다는 것에 매일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안 될 운명에서 벗어나 잘 될 운명에 서게 되었다. 이 책은 나의 경험, 연구, 사색을 집대성한 결정체로 운과 운명에 관한 원리와 더불어 운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법칙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상담 사례 등 일부를 각색했음을 미리 밝힌다. 이 책을 넘기는 순간 당신의 잘 될 운명이 시작된다. 당신의 파동이 운의 알고리즘에 접속했기 때문이다. 현존 정해도. 제1장 무엇이 운을 만드는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어서 100을 투입한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을 투입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00을 투입해도 마이너스 5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 공연업계 등 많은 대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연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 반면 온라인 게임 제작업체나 배달중개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사업은 코로나19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그들은 여행업계 종사자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저마다의 삶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이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 중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일어난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전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정확히 객관적인 실력에 따라 선발될까?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변별력을 위해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지 하고 박하게 점수를 주다가 오후쯤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나른한 기운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다. 그뿐일까? 실수로 엑셀 파일에 엉뚱한 칸에 점수를 입력할지도 모른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나눠서 점수를 매길 경우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의 손을 거친 제안서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몇 주 동안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 밤새 준비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번의 노력만 하고서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다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이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금껏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여기서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을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이다.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된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 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이 높았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보자.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가수, 배우, 예능인 등 스타들을 많이 상담했다. 그 중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톱스타들도 있었다.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재벌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도 상담했다. 미국에서 내게 상담을 받은 적 있는 하버드 출신의 재미교포 변호사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을 찾아와 내게 타로를 배우기도 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인재들이 왜 점을 보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랄지도 모르겠다. 나는 연말 연시가 되면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의 신년 운을 자문한다. 스카이는 기본이고 하버드, 스탠퍼드, 와튼스쿨 출신의 천재들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다. 그 회사의 경영진은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렇다. 내노라하는 재벌가들이 운명학 전문가를 한 명 이상 전속으로 두는 이유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이 일이 아니다. 보통 평범한 직장인들은 예상치 못한 큰일을 겪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반해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결단을 하루에도 수없이 내려야 하는 기업인들의 압박감은 상당하다. 신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을 접을 것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하는가?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할 것인가? 만일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질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과 그의 가족의 생계가 휘청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만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무리한 빚으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자 경영진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받고도 최종적으로 운을 점치러 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쌍둥이는 같은 운명을 살게 될까? 똑같은 생년월일시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운명을 살까? 2016년에 방영된 MBC 스페셜 팔자를 찾아서 편에는 유명 가수 허각의 쌍둥이형 허공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 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작은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환풍기를 수리하는 등의 일을 하며 살았다. 가수의 꿈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은 똑같이 2010년 슈퍼스타 K 시즌2 오디션을 보았다. 그런데 허각은 본선에 진출한 뒤 시즌 우승을 거머쥐고 스타가 되었고 허공은 오디션에 떨어졌다. 허각의 스케줄이 바쁘면 허공이 행사를 대신 갈 때도 있을 정도로 이 두 쌍둥이 형제는 흡사한 목소리와 노래 실력을 갖췄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같은 생년월일시에 태어났다면 둘 다 똑같이 스타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운명을 가른 것은 작은 선택이었다. 오디션 전날 술을 마신 허공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오디션장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 다시 집에 갔다 왔다. 허공이 뒤늦게 오디션장에 도착해 보니 그 사이 줄이 엄청나게 길어져 1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반면 허각은 아침 일찍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심사 초반부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심사위원들의 컨디션이 아마 좋았으리라. 하지만 12시간이 지나 허공의 순서가 돌아왔을 쯤엔 심사위원들도 무척 지쳤을 것이다. 게다가 허공이 선정한 오디션 곡은 그의 히트곡이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곡을 불렀을 테니 아무리 잘 불러도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지겨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길은 갈라졌지만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허공 역시 허각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앨범을 내고 가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첫 호흡을 통해 이번 생에 운명을 부여받게 된다. 사주팔자나 별자리에서 생년월일시를 묻는 이유 또한 태어난 순간 운명의 여러 변수들이 고정값으로 정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태어난 나라, 성별, 부모 등의 초기 고정값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어난 고정값에 맞춰서 살아간다. 운명학에서는 여기에 더해 타고난 기질과 대운의 흐름 또한 태어난 순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해진다고 본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운전할 운과 목숨명의 두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명이 자동차와 같은 주체라면 그 주체가 지나가는 도로가 운인 셈이다. 시공간적 개념으로 나누면 운이라는 시간 위에 명이라는 공간이 놓이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자동차에는 승용차, 스포츠카, SUV, 전기차, 봉고, 트럭, 버스, 탱크, 경운기, 포크레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도로는 어떠한가? 고속도로, 국도, 시내도로처럼 포장된 도로도 있고 오솔길, 자갈밭길, 논밭, 산길, 가시밭길, 늪지대 등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길이 있다. 만일 내가 스포츠카로 태어났다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며 신나게 달릴 것이다. 반대로 경운기로 태어났다면 논밭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내가 스포츠카인데 논밭을 달려야 한다면 스포츠카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속도를 내지도 못해 답답할 것이다. 벼와 같은 논밭에 심긴 작물들과 계속 접촉하며 차체가 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면 언젠가는 논밭을 벗어날 테고 도로와 고속도로를 거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여기에 두 명의 운전자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똑같은 사양의 승용차를 운전한다. 두 사람 모두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은 후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속도로 길을 달린다. 그렇다면 이 둘은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까? 아니다. 도중에 단 한 번만 길을 틀어도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다. 평행선이던 두 철로가 단 1도만 틀어져도 전로의 목적지가 각각 부산과 창원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쯤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나는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 제왕절개로 거의 같은 시각에 태어난 누나와 나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비슷한 유년기를 보냈다. 둘 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누나는 줄곧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고 나는 도전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를 각자 다른 길로 인도했다. 현재 누나는 자신이 뜻하는 대로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었고 나는 운과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타고난 명과 내게 주어지는 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의 의지와 선택이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댓글을 만나게 된다. 오늘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튜브에서 타로마스터 정혜도를 검색한다면 내 채널과 영상이 검색 결과로 잡힐 것이다. 그중 관심이 가는 영상이 있어 몇 개를 골라 재미있게 보고 나면 당신이 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접속할 때마다 홈 화면에 한 번씩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이 뜨게 된다. 다른 타로 마스터들의 타로 연상이 나타날 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타로카드 영상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전혀 다른 엉뚱한 영상이 추천될 수도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검색한 키워드나 클릭한 영상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나의 관심사를 분석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추천하는 것이다. 시청자가 아닌 채널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유튜브 알고리즘은 놀랍다. 나는 영상 업로드 후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1시간 정도 지켜보는 편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제목이나 썸네일을 바꾸기도 한다. 제목에 한두 단어만 바꿔도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시청자의 구성이 확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썸네일의 제목을 좋은 소식이라고 달아두니 조회수 증가 속도가 다른 영상에 비해 떨어지기에 곧 다가올 좋은 소식으로 바꿔본 적이 있다. 그러자 조회수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더니 한 달 동안 올린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작은 인풋의 차이가 큰 아웃풋의 변화로 나타남을 실감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 중이지만 정석이라고 할 만한 이론은 현재까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튜브 AI는 계속 학습하고 진화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알고리즘을 알아낸다고 해도 다음날 다시 그 알고리즘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신반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점, 인간은 이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하는 점에서 운과 유튜브 알고리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에도 무의식의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이를 아카식 레코드라고도 한다. 구글 검색망에 잡히는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분량의 데이터가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자기 발전하는 정교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내보내는 파동과 접속하여 우리의 운명을 치밀하게 설계한다. 나의 관심사, 생각, 감정 등의 키워드를 우주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와 일치하는 운을 보내주는 것이다. 타고난 순간 주어진 데이터는 한 사람의 기본값이 된다. 허나 같은 운명으로 시작했어도 운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농부가 될 수도, 농협 직원이 될 수도, 농림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가족, 사회,
환경에 휩쓸려 자신의 운명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농사와 인연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부모의 기대로 의사가 되어 살다가 은퇴 후 뒤늦게 귀농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인생의 대부분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느라 불편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주어진 기본값 위에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한 데이터들이 쌓이며 나의 운명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